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정이월 바람살에 검은 암소 뿔 오그라진다더니 이야, 꽃샘 주의 대단합니다. 화이트 춘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찌나 또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던지요. 그런데 눈 덮인 나뭇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앙상한 가지 끝에 새순이 도톰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계절은 봄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대한민국, 북한, 미국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그래서 다가올 봄이 더 기대되는 모양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괜히 마음 설레는 봄. 첫 곡은 트윈폴리오입니다. 더욱더 사랑해. 남들은 웃으면서 말을 해도 내 마음 모두 바친 그대, 그 누가 뭐라 해도 더욱더 사랑해.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면서 달빛이 구름 속에 가리워도 한마음 굳게 믿은 그대, 가슴이 아프도록 더욱더 사랑해. 사랑은 한순간의 꿈이라고 남들은 웃으면서 말을 해도 내 마음 모두 바친 그대, 그 누가 뭐라 해도 더욱더 사랑해. 미움은 사랑 속에 있다면서 달빛이 구름 속에 가리워도 한마음 굳게 믿은 그대, 가슴이 아프도록 더욱더 사랑해. 가슴이 아프도록 더욱더 사랑해. 트윈폴리오의 더욱더 사랑해인데, 원래 이 곡은 번안곡입니다. 1968년 르네의 Lo mucho que te quiero, 뜻이 더욱더 사랑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죠. 황자희님은 놀라운 꽃샘 추위에 움츠렸던 하루였습니다 해주셨고요. 하승성님, 서울에서 봄눈 구경 오랜만이네요. 이헬레나님, 북카페 입장합니다. 권호훈님, 경북을 비롯해서 화이트 춘분 지역이 많더라고요. 김미숙님, 창원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서 그림처럼 예쁜 날이었어요. 노란 개나리와 하얀 목련이 얼마나 놀라고 추웠을까요?
3월에 눈은 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만 금방 또 녹죠. 서울 지방은 아까 5시, 6시쯤에 엄청 눈이 내리더니 지금은 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우, 무정해.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 고전 백선. 이번 주에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내주세요. 익명도 좋고 실명도 좋습니다. 사랑 고백 환영합니다. 반디나 카카오톡 유료 문자 샵 1045,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5분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북카페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명로진 고전 백선 또는 명카페 검색하시면은 그동안 읽어드렸던 고전은 물론 명사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책이죠. 어제까지는 사랑이라는 게 지식과 노력, 기술이 요구되는 행위다. 사랑이라는 건 빠지는 게 아니다.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준다는 게 뭐냐? 뭘 줘야 되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관심과 이해와 슬픔과 유머와 같은 생명, 너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박상희 소장님과는 이제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하게 되기까지, 성숙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믿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강렬함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세계를 사랑하게 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말이 필요한가요?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세계를 사랑하게 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에리 프롬 선생님 말씀이셨습니다. EBS 북카페 고전 백선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 읽고 있습니다. The Art of Loving이네요. The Art of Loving, ing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은 뭐다? 현재 진행형. 요건 썬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퇴근하셨어요. 자,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혹시라도 사랑하고 계신 분들,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서, 또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이냐, 헛다리 짚으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에리 프롬 선생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의 대상만 제대로 찾으면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사랑하는 건 쉽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주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이런 여자만 만나면 난 사랑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착각이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내가 돈도 많고 아주 지적이고 잘생기고 굳이 저 같은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사람만 만나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밖에서 지금 난리가 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원하는 이상형만 만나면 사랑은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라고 에리히 프롬 박사님이, 닥터 에리 프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랑은 강렬한 감정일 뿐만 아니라 결단이고 판단이고 책임이고 배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리 프롬은 다양한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도 또 얘기합니다. 형제애, 모성애, 자기애, 성애,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 또는 신의 사랑. 궁금하십니까? 노래 한 곡 듣죠? 노래 한 곡 듣고 형제에 대한 부분 함께 읽고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한동준이 부릅니다. 사랑의 마음 가득히.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 그대 원하는 걸 있다면 내가 달려가 그대의 어깨를 다시 감싸줄 텐데. 내 곁에 있다면 그대 원하는 건 모두 다 내가 그대의 가슴에 한아름 사랑에만 가득히.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사랑의 모든 형태의 바탕에 놓여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형제애다. 나는 형제애라는 말로 책임, 보호, 존경,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촉진하려는 소망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성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다. 형제애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의 특색은 배타성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의 능력을 발달시켜 왔다면 나는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형제애를 통해 사람들과의 결합과 인간적 일치를 경험한다. 형제애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형제애는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동등한 존재라 하더라도 항상 동등하지는 않다.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에게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는 한 사람은 무력하고 또 한 사람은 강력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무력 상태는 일시적 상태고 스스로의 발로 서서 걷는 것은 영원하고 공통된 상태다. 그렇지만 무력한 인간에 대한 사랑,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형제애의 시작이다. 네,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에서 형제애, 형제 간의 사랑을 다룬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휴머니티에 가깝겠죠.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나는 외동인데 또는 우리 아이는 외동인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에리 프롬이 말하는 형제애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요약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 형제의 범위를 확대해서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형제애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에 나와 있는데 형제애란 단어도 사실은 저는 조금 불만이에요. 또 무슨 말이 나올까 겁나시죠? 아니 왜 형제애만 있어? 자매애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영어로 이거 브라더후드일 텐데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어떻게 새로운 말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성적인 역할에 고정된 말들을 점점 없애잖아요. 예, 그러니까 젠더를 뛰어넘는 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인간이란 존재는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죠. 맹자의 사단설이라는 게 있는데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아마 이런 마음과 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경주 님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과 4개월 된 우리 아기입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니 사랑이 뭔지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내가 기쁠 때보다 이들이 기쁠 때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또 사랑이죠. 이제 모성애가 막 팍팍 솟아오르실 때네요. 네, 모성애.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에 올라가죠. 권유진님은 저는 제 친구 혜림이를 많이 아낍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리마라고 하셨네요. 네. 힘내 토닥토닥. 우리 건강하고 곧 꽃놀이 가자. 고마워 친구야. 야, 벌써 꽃놀이 할 때가 됐나요? 눈이 오는데 곧 따뜻해지겠죠. 이헬레나님. 와, 이분 이름 헬레나예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세계 최고의 미녀.
제가 짝사랑하는 분이 고전을 좋아해요. 새벽 3시까지 늘 책을 읽고 잔대요. 저는 그렇게까지 책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우리 사이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새벽 3시까지 책을 읽고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이제 다행이네, 짝사랑이라서. 헬레나님께 저 책 한 권 보내드리고 싶네요. 예, 이 헬레나님 그럼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예,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릴게요. 그 책도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EBS 북카페 3월 21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고전 속 명장면, 명대사 좀 추천 좀 해주시고요. 또 EBS 북카페 고전 100선 100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명카페 검색하셔서 일상 속에서 쉽고 재밌게 고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심리 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님을 모셔서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좀 깊이 들어가서 제대로 좀, 저처럼 이렇게 사이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분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럼블피쉬 많이 발전했죠, 저희 북카페. 뭐 어떤 분은 뭐 왜 트로트를 틀어주냐 뭐 이런 분이 있었는데 럼블피쉬까지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BTS 갑니다. 럼블피쉬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에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만남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EBS 북카페 고전 백선 3월 21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청취자 서범근님께서 박상희 소장님 말씀 하나하나에 다 공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예능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주 뵈었는데 북카페에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박상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왜 샤론이죠? 저는 정말 이 질문을 한 100번쯤 듣는데, 예. 이 샤론이 이스라엘의 이제 치유의 평야란 뜻인데요. 아하. 많은 분들이 샤론 스톤의 샤론이냐, 샤론 스톤 좋아하냐, 뭐 이렇게 오. 물어보시는데, 치유의 평야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민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7972님이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혼자 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잘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나이 탓인지 독립된 시간보다 누군가 함께 있는 시간,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훨씬 좋거든요. 홀로 네. 보내는 시간과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타고난 성격이 외향적이신 분들은 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분들은 혼자 있으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뭐 강박적으로 두 개를 꼭 맞춰야 돼라고 뭐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는 부분 같고요. 아하. 하지만 내가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마음이 공허할 정도가 된다. 뭔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늘리시는 노력이 저는 유익할 거라고 보고 또 반대로 너무 혼자 있어서 늘 좀 쓸쓸하고 좀 외롭다 이러신 분들은 좀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 늘리시면 좋겠죠. 아, 그렇군요. 요즘 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쪽에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일과 그러니까 생활 또 네. 일과 가정 네. 또 일과 여가의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북카페에서는 홀타 밸런스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죠? 홀로 있는 시간과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을 네. 잘 균형을 홀타 맞춰라. 밸런스. 홀타 좋네요. 밸런스. 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안 해주셔서. 자, 그러면요. 오늘도 소장님과 에릭 프롬 사랑의 기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을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형제애에 이어서 모성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모성애는 어린아이에게 살려고 하는 소망뿐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을 천천히 길러준다. 이러한 사상은 성서에서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약속된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른다고 묘사되고 있는데 땅은 언제나 어머니의 상징이며 젖은 사랑의 첫 번째 측면, 곧 보호와 긍정적 측면의 상징이다. 꿀은 삶의 달콤함, 삶에 대한 사랑,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젖을 줄 수 있으나 꿀까지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삶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불안도 감염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어머니는 갓난아이가 연약하고 아직도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에만 사랑을 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결국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모성애의 참된 본질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돌봐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녀로부터 어린아이가 분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분리를 관용할 뿐 아니라 바라고 후원해 주어야 한다. 자아도취적이고 지배욕과 소유욕이 있는 여자는 어린아이가 연약할 때에만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성공할 수 있다.
오직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여자. 받기보다 주는 데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여자. 그녀 자신의 실존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많은 행복을 느끼는 여자만이 어린아이가 분리 과정을 밟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시금석은 분리를 견뎌낼 수 있는가, 분리된 다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박상희 소장님의 낭독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예, 에리 프롬은 앞서서 이제 모성애와 부성애를 나눠서 설명을 했던 터라 네. 지금은 모성애라고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시대가 바뀐 만큼 네. 부모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부모 스스로 행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 자신 역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어제 소장님께서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부모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이도 느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얘기에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모는 굉장히 삶이 즐겁고 활기가 차면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고, 네. 어떤 부모는 굉장히 편안하면서 안정감을 느낀다면 또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에리 프롬의 이런 아까 그 글에서 굉장히 좋은 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엄마로서 모성애를 느끼지만 사실은 실존에서도 자기의 실존에 깊이 뿌리를 받고 본인의 행복도 느낄 줄 있는 여자라고 그럼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과 아이의 삶을 굉장히 잘 참여해서 행복하면서도 또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존재의 실존도 느끼는 거, 이런 어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부모의 어머니의 불안도 감염된다고 에릭 프롬은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아이들이 이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자기 스스로 만들다기보다는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엄마의 불안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불안한 엄마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더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보채거나 네. 많이 울거나 아니면 어떤 더 매달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런데 어제도 그 이제 하승성님께서 청취자 네. 어릴 때는 보기만 해도 예뻤는데 중학교 입학한 딸아이가 지금은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 자식 사이에 무슨 사랑이 식고 그렇겠습니까만 어쨌든 네. 좀 이제 사춘기 때는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부모를 힘들게 하는 모습. 그런데 에리 프롬은 또 네. 부모는 아이가 독립된 개체로 분리되는 것을 결국 목표로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건강한 분리를 위한 통과 의례일까요? 이 사춘기 이 모습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유명하다는 중1 넘어서 중3이 됐는데 상담사인 저도 똑같이 그 사춘기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병이 나겠더라고요. 아하. 네, 그 정도로 이 시기에 아이들은 뭐 거의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심지어 이제 외모도 이제 이 아버님도 그랬지만 너무 예뻤는데 지금 이제 보기만 해도 행동도 그렇고 이제 외모도 그렇고 어릴 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난 반으로 하는 말이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초반의 아이들은 병아리도 아니고 닭도 아닌 중닭 같아. 뭐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좀 힘든 시간이에요. 감정의 동요도 굉장히 많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발달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엄마 아빠에게 소속된 개체였다면 지금은 독립된 개체로 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 시기를 잘 지나야만
하지만 정말 건강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이 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의 행동이 잘 조절되지 않는 건 이 뇌 발달이 지금도 이루어져서 전두엽의 발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니까 부모님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네. 잘 옆에서 있어주시면 잘 통과할 겁니다. 그럼요. 딱 여기에 맞는 그 격언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맞습니다. 지나갑니다. 네, 저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 그 사춘기의 자녀가 그 20살, 30살 될 때까지 사춘기로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조금 지나면 또 철든 소리도 하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행동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나. 자,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먹고 입히고 돌보는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착각하잖아요. 집착과 사랑. 네네. 집착과 사랑. 어떻게 다른가요? 집착과 사랑.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음. 이제 집착이라는 건 사실은 애를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부족했던 거, 아하. 내가 가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거를 아하. 내 안에 있는 것을 아이한테 투사해 놓고는 아하. 그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아이의 존재 자체를 다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인격을 그 인격 자체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넌 왜 공부를 못하니? 뭐 이런 식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정말 그 개체를 그 개체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남의 아이인 것처럼 기르면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네 남의 이렇게 아이인 듯이. 남의 듯이 기르면 아,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내 그렇구나. 집착을 안 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박상희 소장님 정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듯이 길러라. 그래야 더 잘 큰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그 깊은 지혜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야, 오늘 선곡 죽이지 않습니까? 윤상. 아시죠, 여러분? 윤상이에요. 리플라이 나에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음 어느 날은 나에게 고마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때 울었던 네가 나를 웃게 한다는 비밀 얘기를 내게 해주고 싶어 가장 어두웠던 날도 너의 하루는 너무도 소중했다고 지금 다 모른다 해도 너는 결코 조금도 늦지 않다고 다만 더 사랑해도 괜찮아 지금 네 모습과 너의 사람들을 한 번 더 날 믿어줘 전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뭘 모르는 건지 알아야만 하는지 하루도 못가 바뀌는 생각들 아름다운 고민인 걸 아는 무책임한 얘기들 하나 조금 더 어려워질지 몰라 누구를 사랑하는지 또는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다 알 수 있다면 조금 덜 아플 건지 더 아플 건지 다만 더 사랑해도 괜찮아 지금 네 모습과 너의 사람들을 한 번 더 나를 믿어줄래 전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거짓말한 적 있나요 위로하고 싶은 좋은 마음으로 지금만은 아니야 나에게만큼은 단 한 번도
사랑의 개념을 여러 가지 대상에 적용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이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할수록 남을 사랑하지 못하며 자기에는 이기심과 같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서양 사상에서는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곧 심리학적 관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는 명제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기심과 같은 현상인가? 또는 오히려 그 반대인가? 그의 이기심은 자기애와 동일한가? 또는 이기심은 자기의 결여로 생기는가? 이기심과 자기의 심리학적 측면을 검토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는 견해에 나타나 있는 논리적 오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나의 이웃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덕이라면 나 역시 인간이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곧 나 자신의 자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오직 다른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삼구일사님은 30년 후 당신의 자녀가 지금 당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읽고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좀 소름 끼치네요, 이 얘기. 아, 이거 뭐 웃자고 하신 얘기겠지만 재밌습니다. 네. 좋아질 겁니다. 윤은희님, 우리 아이 중고등학교 때가 생각나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다가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는 그때가 꼭 오더라고요. 하셨고요. 하성관님은 전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막내라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라서 제 건강 스스로 챙기고 잘 먹어요. 흐흐흐. 네. 서범근님은 책에서 읽었는데 김경집 교수님이 요즘 사춘기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춘기를 잘 지낼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요즘 사춘기 참 바쁘잖아요. 좀 자기를 되돌아보고 이런 시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기심하고 자기애를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네, 이 자기애는 굉장히 요즘 이제 현대인의 심리에 중요한 이슈예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이렇게 심적 에너지가 자기한테만 몰리는 거죠. 네. 네, 연못에 호수에 본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빠져 죽었다는 나르시시스로부터 네, 네, 네. 파생된 나르시즘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이기심 이거 잘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자기애도 건강한 자기애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예, 자기애가 있는데 예. 건강한 자기애는 내 자신도 너무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는 나만 사랑해서 아, 나만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오는 착취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기심은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고 주는 기쁨은 모르고 오로지 받는 기쁨만 알며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건 이기적인 정말 사람인 거겠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듯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나를 제대로 돌보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저희 그 EBS 북카페에서 에리 네.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어보셨는데 네. 제일 강조하고 싶으신 말은 뭡니까? 저는 오늘 한 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도 사랑하고 음,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음, 예, 그러니까 그 에리 프롬도 사랑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대상이라기보다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능력이 결핍된 경우에는 사랑이 대상이 좋은 대상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하. 또 잘못 또 알아보기도 했다가 또 그 사람만 원망하면서 인생을 그러니까요, 낭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아마 그 심적으로 저는 요즘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신적인 안정감이 있으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그 편안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사랑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건강한 자존감, 자신감, 그다음에 자기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고 나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기술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네. 네.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 네. 말씀 계속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박 소장님이 가장 네. 좋아하는 고전은 어떤 작가의 무슨 책일까? 네. 좋아하는 장면이나 문장도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질문을 작가님한테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모르던 걸 알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고전 하니까 세 개가 딱 떠올랐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에어, 와, 제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엔, 아하.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인데 네. 세 개가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보니까 다 여성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안나 카레리나는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뭔가 조금 외롭거나 힘든 순간에도 당당하고 밝고 긍정적이게 자신의 삶을 아하. 이겨나가는 그런 여성들에게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어허. 그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렇군요. 동일시돼서 그래서 그런 어떤 소설이면서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지만 강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덕분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 더 마음에 와닿았고 정말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인 에어나 빨간 머리엔 안나 카레니나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희님, 아이에 대한 사랑,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저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로사 모라다님, 사랑하는 사람, 손녀, 손자만 보면 눈에서 하트 뿅뿅 할머니예요. 손주들 안 보면 웃을 일이 없네요. 며칠 전에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 동영상 보고 있다고 하셨고요. 오재율님,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벌써 애들이 중학생, 우리 부부는 거들떠보지도 않네요. 뒤돌아보니 우리는 없고 오직 애들만 위해 살아온 것 같아 집사람에게 미안해지네요. 이 봄에는 집사람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랑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되도록이면 호칭을 아내라고 좀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지요. 김건모가 부릅니다. 가족. 너무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매일 부족해서 힘들어 했었죠. 몰랐네요. 이제야 보이네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사실 항상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돼줘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 못했었네요. 당연하게 받기만 했었네요. 사랑해요. 이젠 알아요. 무엇도 바꿀 순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보석, 이젠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가끔 심한 말로 함부로 했네요. 미안해요. 한마디면 풀릴 텐데 뭐가 그렇게도 어색했는지.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죠. 나이를 먹는 게 때론 두렵죠. 늦기 전에 받은 사랑의 반이라도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길. 사랑해요 이젠 알아요. 무엇도 바꿀 순 없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나 하나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또 사는 거죠. 잘할게요. 매일 널 사랑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해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공부했다. 그런데 요즘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배움은 스펙 쌓기가 아닌 내면 채우기. 명로진의 논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명카페 또는 명로진 고전 백선 검색해 주세요.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BS 북카페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